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살아남는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6월 JD 부장구소 16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파월 발언에 도마울은 경기 침체,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는 나스닥이 1.62%, S&P 500 지수는 0.95%, 다우존스 지수는 0.64%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살아남는 기업의 특징입니다. 어제는 경기 침체 우려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역설적이죠. 일단 경기 침체 우려의 증거는 채권 가격의 상승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9bp 하락한 3.069%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채권 가격의 상승입니다. 채권 가격의 상승은 시장의 자금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는 얘기입니다. 파월이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는 말바꾸기 때문에 어제 장 초반 잠깐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연준 인사들이 75bp를 다음 달에도 할 것이다 라는 강선 발언으로 한때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며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며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왜 주식이 올랐냐? 경기 침체가 된다면 연준이 강하게 올리던 금리 방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금리에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 심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술주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애플이 2.16%, 마이크로소프트 2.26%, 아마존 3.20%, 메타는 1.86% 등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왜 대형 기술주들이 오를까? 대형 기술주들의 가격 전가력 때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오른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킵니다. 값 올려도 팔린다. 인플레이션 이기는 강자들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모델 3 자동차의 가격을 지난 1년 동안 24%나 올렸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의 가격을 14.3%나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을 올리면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시드캔디입니다. 시드캔디는 물가 상승률보다 제품 가격을 더 올리면서 살아남았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는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시드캔디는 오히려 이 시기에 연평균 영업이익이 18%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드캔디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고객이 제품 가격을 올려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 중국 헐값 러시아산 원유 수입 55% 확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요즘 서방 제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러시아 원유를 중국이나 인도가 싸게 사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55%나 수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요. 중국도 싼 가격에 러시아 원유를 사니 서로 윈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폭망해야 되는데 중국이 도와줘서 중국이 얄밉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전 세계가 러시아 석유를 완전히 틀어막았다가는 유가는 150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해가는 중국과 인도가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인도 등이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전쟁 수행할 자금이 떨어져 빨리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잣대가 아닌 현재 상황에 맞추어 시장을 차갑게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의 역할은 러시아 석유를 씀으로써 중동의 석유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오히려 중동의 석유가 유럽과 동아시아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억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 가스 수출 시설 화재로 최소 3주 폐쇄, 유럽 연료난 부채질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LNG 터미널 화재로 인해 지금 미국의 가스도 유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덕친 격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WTI 가격은 110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화는 강세를 띠고 있죠. 이유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의 자금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달러화 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반대로 금리를 내리고 있으며 경제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상하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 올해 전반기 GDP 상승률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실업 문제가 심각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 가스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는 듯한데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고 경기 침체가 왔지만 세계를 구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내수 경기, 즉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아파트를 무지하게 지어댔고요. 결국은 중국의 활약으로 세계는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었죠.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회사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 규모가 300%가 넘습니다. 한국의 IMF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업체인 헝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맞아 중국이 미국과 같이 긴축 정책을 폈다면 중국의 약점인 회사채를 줄이면서 기초 체력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국 정부는 또다시 확정 정책을 펴면서 회사채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지나가면 중국이 아주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양쪽 축소를 하면서 긴축을 하니 미국의 기초 체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나면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며 미중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고 중국은 더 불리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봅시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가격 전가력이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유리합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확장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확장 정책 때문에 최근에 중국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죠. 중국의 확장 정책은 주로 내수의 부양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사업을 하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가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기업은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면 영업이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에서 달러 표시로 발표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거시적인 면과 미시적인 면 모두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고 경제 확장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도 유리합니다. 대표 기업은 애플과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살아남는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